자, 86페이지 보자. 자, 너네 개체군이 뭐야? 아, 그러니까 그냥 개체들의 모임이 아니라 같은 종, 한 개의 종의 무리를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불러준다. 자, 여러 종이 모이면 뭐가 돼? 군집이 되겠지. 자, 개체군은 이 밀도 구하는 공식이 중요해. 자, 어떻게 구해? 자, 면적분의 개체수. 자, 굉장히 간단하지만 갑자기 딱 나오면 자꾸 헷갈려. 자, 개체군의 밀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면적분의 개체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 풀 때 대입을 해주면 되고, 자, 면적들은 공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면적으로 대입을 해주면 돼. 자, 다른 말로 단위 면적당 개체수. 똑같은 말이지. 자, 거기 표시를 해놓고 넘어갈게. 자, 그리고 옆에 사이드를 보면, 자, 개체군의 밀도가 너무 커지면, 너무 커지면 뭐가 커진다고? 환경 저항이 커져.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자, 지나치게 작으면 뭐야? 생식이 또 줄어들어. 그래서 개체군이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는 적당한 게 좋다. 많아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다.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리고 거기 보면은, 자,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뭐가 있어? 출생과 이입이 있지. 이입이 뭐야? 이사 오는 거. 그리고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사막과 이출, 이사 나가는 거. 자, 그 중에서 이제 출생과 사망이 중요하다. 얘기 나오지? 거기 표시. 자,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야. 출생률은 감소하는데 사망률도 또 감소하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개체군의 성장 곡선을 볼게. 자, 원래 이 개체군은 성장 곡선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J자 모양으로 가줘야 돼. 자,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J자형. 원래 갑자기 급속도로 폭파하든 증가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거는 개체군의 숫자가 아주 적을 때 가능해. 굉장히 넓은 공간에 어떤 개체군이 이주를 했어. 자, 아무도 없는데 그 개체군만 이주한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 환경 저항이 없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데 대부분은 어떤 형태다? S자 형태여야 돼. J자로 못 가고 증가하다가 이렇게 막히게 돼. 더 이상 증가를 못하는 형태가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는 이론상, 얘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자, S자 형태로 더 이상 증가를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환경 저항 때문에. 자, 환경 저항에는 뭐가 있어? 그치, 먹이의 숫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지역도 한계가 있잖아. 살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나눠 먹기 해야 되는데 사람 수가 너무 많아지면 살기 어렵겠지? 그리고 노폐물의 숫자도 많아지고,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이 환경 저항 때문에 증가하다가 증가를 더 이상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환경 수용력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자, 거기를 형광펜. 자, 환경 수용력이 중요하다. 얘가 크면 클수록 개체군의 숫자가 많아지겠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옥한 땅이라든지,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척박한 땅이야. 먹을 게 잘 안 자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환경 수용력이 어때? 매우 떨어지지. 일단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용어를 잘 봐. 여기는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개체군의 생존 곡선을 보자. 자, 여기 볼게. 자, 수명에 따라서. 자, 개체수는 처음에 어떻게 돼? 자, 다 똑같이 시작을 했다라고 하자. 자, 요게 1형. 자, 초기에 이게 애기, 중간, 노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1형은 언제 많이 죽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람은 초반에 많이 죽기보다 언제 죽어?
나이가 들어서 죽잖아. 그러니까 이거 일형. 그 다음 얘는 일정하게 죽는 거. 그 다음 사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초반에 많이 죽는 거. 자, 초반에 많이 죽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굴이라든지 조개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성게라든지 처음엔 막 몇만 개씩 알을 낳아. 하지만 나머지 다 떠내려가고 극히 일부만 또 살아남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를 낳지만 사망률이 높다. 거기 표시. 자, 한번 반대로 이 곡선은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명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따라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게 누구야? 일형이겠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는 응? 일정하게 증가. 일정하다. 뭐야? 이형. 사망률이 감소한다. 사명 이렇게 된다는 거. 옆에 사이드 봐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증가하냐, 일정하냐, 감소하냐. 자, 이 두 가지 곡선을 같이 연결해서 봐주면 된다는 거. 다 됐죠? 그리고 뭐 쇠퇴형, 발전형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하면 돼. 자, 넘어갈게요. 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 나오는데 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래프에서. 자,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야? 돌말. 거기 표시. 돌말. 걔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그래프에 형광펜으로 돌말만 그래프를 따라가 봐. 돌말만 그래프를 따라가 보라고. 형광펜으로. 자, 얘만 보. 얘가 주인공이야. 자, 얘는 단세포 생물이야. 자, 얘 먹이가 뭐야? 영양염류야. 자, 환경 요인은? 자, 빛의 세기와 수온. 자, 따라가 보라고 하는 것은 얘를 해석하는 데 보는 거야. 자, 겨울을 잠깐 볼게. 자, 겨울에는 먹을 게 많은데 왜 돌말이 증가를 못해? 수온이 낮고 빛의 세기가 약하니까. 그런데 봄이 되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하지. 이유는? 빛의 세기와 수온이 올라갔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왜 떨어져? 영양염류가 감소했으니까. 먹을 게 감소했으니까. 그치? 그렇게 해석을 다 해주면 된다는 거. 자, 마지막에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과정에서도 갑자기 한 번 또 증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돌말이 줄어들었으니까 또 영양염류가 증가했겠지. 그치? 그것 때문에 잠깐 증가했다가 겨울에는 또 다시 빛의 세기가 수온이 낮기 때문에 증가를 못한다. 그러면 영양염류는 또 증가를 하겠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자, 옆에 적조현상 잠깐만 볼게. 자, 이 적조현상이라는 것은 거기 써놔. 오염물질 때문에 생김. 오염물질 때문에 생김. 자, 예를 들어서 적조현상, 녹조현상 다 안 좋은 현상이야. 안 좋은 현상이고, 자,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자, 사람이 오염물질을 강물이나 바다에 버리는 거야. 자, 이때 여기에서 적조하고 녹조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은 조금 말하기 그런데 음식물, 똥, 오줌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기물이야, 유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배설물 이런 것을 버렸어. 어쨌든 하수구를 통해서 나갈 거 아니야.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버렸다라고 하자. 버리게 되면 얘가 바로 뭐야? 영양염류야. 영양염류야. 그럼 뭐가 번성하기 시작해? 이런 돌말과 같은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성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 플랑크톤이 번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바닷물이 뒤덮이겠지. 자, 색깔이 빨간색일 때도 있고 녹색일 때도 있어. 누가 번성하냐의 문제야. 그러면 얘네가 번성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잘 녹아 들어가, 안 녹아 들어가? 잘 안 녹아 들어가니까 그 밑에 있는 어패류들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오염 현상이 되는 거지. 자, 뭔지 알겠지? 자, 이런 게 이제 적조현상, 녹조현상이다. 자, 됐고, 자, 밑에 피식하고 포식. 자, 누가 개체수가 많아?
자, 피식이 많아, 포식이 많아? 피식이 당연히 많아야 돼. 그리고 변화도 이 피식이 증가하면 포식이 증가해. 그러면 피식이 감소하면 포식은 감소해. 그치? 그래서 이 피식이 증가하면 그 다음 포식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곡선으로 계속 가줘야 돼. 그러면 누가 피식인지 누가 포식인지 구별할 수 있겠지? 넘어갈게. 자, 개체분 내에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고?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1, 2, 3, 4, 5만 붙여라. 자, 텃세의 대표적 예는? 자, 텃세의 대표적 예는? 거기 물개도 있는데 은어까치까지만 표시해라. 자, 물개, 은어까치. 자, 학교 프린트에 나오는 거야. 자, 순위제의 대표적인 예는 닭이야, 닭. 자, 그 다음 리더제의 대표적인 예는 기러기, 보이지? 자, 사회생활은 당연히 뭐야? 꿀벌과 개미겠지. 그 다음 가족생활이 누구야? 사자. 사자와 하이에나. 자, 됐죠? 너네 사자랑 호랑이는 좀 틀린 거 알지? 호랑이는 가족생활 안 한다. 혼자 다녀. 걔네는 일종의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텃세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텃세 예로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그래서 가족생활의 대표적 예가 사자와 하이에나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이 뭐 특징 모르진 않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정지.